네, 4인4색 투자 인사이트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서 KB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이수진 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보니까 뭐 한 5월 달에 셀린 메이라고 했던 얘기는 다 그냥 사라져 버렸고 네. 5월 달에 강세, 그다음에 6월 달에도 지금 괜찮아요. 네. 그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벌써 썸머 랠리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ETF 시장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이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한 8개월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별 매수 규모를 보시면 한 3월에서 4월까지는 거의 5천억 원이 넘는 수준의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종목들을 많이 보시면 MSCI 코리아나 뭐 대표 지수 같은 것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나 미국 테크 탑10 같은 좀 국내 대형 상품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상위 10개 종목은 거의 지금 변경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10억 이상 월간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30, 40종목에 불과한 데다가 지금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된 상품이 한 717개 정도가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외국인이 아예 매수 매도를 하지 않는 종목이 한 400 종목이 넘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는 특정 종목들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사실 외국인 중심의 어떤 시장 주도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ETF 순자산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초 이후부터 집계를 해보면 17조 원 정도의 순자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시장이 최근에 이제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중심으로 좀 순자산 증가가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 또 대형 종목들 그리고 의료나 IT 섹터들 중심으로 좀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반도체 기업 주가가 이제 아무튼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ETF 수익률도 덩달아 좋은데요. 지금 반도체 ETF 들어가면 될까요?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쪽으로 조금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좀 경쟁적으로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성과가 이제 투자가 성과로 연결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에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들의 대부분이 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사실 뭐 장기적인 어떤 성장 테마 자체로 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기업으로 접근할 때는 이제 반도체라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특성상 리스크가 커서 좀 분산된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에는 지금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식형 ETF가 국내와 해외 합쳐서 14개 정도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일일이 이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의 포트폴리오 내에 반도체 ETF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ETF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내 자산 가치를 어떤 결정하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례적인 거는 우리나라 그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투자를 늘린다면은 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요.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 ETF는 어떻습니까? 사실 방금 보여드린 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말에도 신규 반도체 ETF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월 이후 성과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ETF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여리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사실 1개월과 뭐 3개월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보면 지금 국내 ETF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ETF입니다. 해외 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반도체 ETF들 성과가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가장 높은 이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70% 정도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자산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뭐 설계냐, 파운드리냐, 뭐 후공정이냐, 아니면 나는 중소형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소부장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형 종목 비중이 많은 이제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인지, 또 이제 아시아니, 글로벌이니 어떤 국내니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쏠려져 있는 게 있고, 사실 이름만 보면은 이제 반도체 ETF의 특성을 좀 대부분 유추해 볼 수 있는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반도체 시장 전반의 어떤 업황 수혜를 같이 기대를 해보겠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인 수익률보다는 어떤 상품 전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상장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ETF는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설계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후공정 기업에도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 반도체 업황을 전반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쪽 상품 투자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보여주신 표 중에서 차이나 반도체 ETF는 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중국 시장 관련 ETF들 성과가 대다수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리오프닝 어떤 기대감이 생각보다 조금 여리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10%대 이상, 뭐 레버리지야 뭐 늘리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0%대 이상 수익률인데 마이너스 10%라는 거는 좀 약간 네, 그러네요. 네. 중국 기업들 요즘 업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이제 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초 이후 상승하면서 뭐 사상 최고치 뭐 이런 걸 노리던 금 가격이 주춤하면서 네. 금 ETF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서의 이제 금이 각광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좀 물가 안정화 구간이 이어지면서 성과 조정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달러와 비교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거론되는 그런 상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좀 이자 지급이 없는 그런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할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금리를 전망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일단 14일 FOMC에서 앞서서 말씀 이제 나누신 걸로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뭐 6대4, 7대3 정도로 예. 살짝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번에 그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내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정도는 더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쪽 전망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금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사실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은 어떤 시세 차익이나 타이밍에 상관없이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중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자산 배분 수단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가 좀 둔화, 침체 이런 쪽 전망이 좀 더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사실 저는 내년에 금이 어떤 나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오히려 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점 한번 감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 ETF 시장을 전망하기 앞서서 좀 상반기 복귀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상반기 어떤 ETF가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연초 이후 순자산 증거 상위 종목을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라든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이런 국내 대표 종목들에 투자하는 코덱스 탑5 플러스 예. ETF가 가장 큰 순자산 증가 상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CD 금리 투자나 지금 23년 12월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ETF 그리고 종합 채권 좀 경기 불확실성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인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이나 머니마켓 액티브 또 KOFR 금리 액티브 같은 파킹형 상품들의 어떤 네. 외형 성장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있는 미국 테크 탑10처럼 좀 성장에 대한 테마가 있는 상품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컴 소득원의 확보를 위한 어떤 채권형 상품들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채권형이 상대적으로 그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수익률 상위와 하위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익률 상위 종목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이 연초 이후에 100% 넘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 상위 종목에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유사한 ETF들은 다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반도체 레버리지나 2차 전지, 그리고 나스닥이나 코스닥 같은 IT 기업들, 그리고 사실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미국 테크나 배터리 리사이클링처럼 사실
비슷한 상품들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코스닥, 나스닥, IT나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상품들이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표. 개별 종목 너무 뛰어서 들어가기 어려울 때 ETF 진작 알았으면 이거 들어갔을 텐데 참 아쉽네요. 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쁜 ETF는 어떤 것들입니까? 나빴던 ETF들은 워낙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상승률이 좀 좋았다 보니까 인버스 ETF들 예. 성과가 상대적으로 예.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 내에서 성과 측면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나스닥 100 선물 인버스 이런 대표 지수 인버스 관련 상품들의 성과가 좋지 않았고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항생테크라든지 차이나 내수 소비라든지 차이나 태양광이라든지 중국 관련 테마 상품들의 성과도 좀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장의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지나면서. 자, 상반기에 ETF 개인들이 어떤 종목에 많이 매수를 했고 어떤 종목에 많이 매도를 했는지 그것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연초 이후에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사실 뭐 수익률이나 앞서서 순자산 증가 추이해서 보셨던 것처럼 상품의 어떤 포트폴리오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에 투자하는 상품들 가장 높은 순매수세가 보였고 인버스는 저건 마이너스 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보유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컴 소득원 가장 확실한 인컴 소득원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채권형과 그리고 배당주 관련 상품으로 좀 개인 순매수가 많이 몰렸고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앞으로의 어떤 하락 기대감 때문에 장기 채권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매도는 어떤 종목들입니까? 순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나 대표 지수 테크 관련 2차 전지 관련 이거는 이제 관련 주가가 뜨니까 네. 장이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이제 손절을 하신 그런 셈이네요.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빠르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해야 될 텐데요. 하반기 주목해야 될 섹터나 뭐 전망 어떻게 나옵니까?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IT나 반도체나 이런 2차 전지 특정 섹터나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런 쏠림에 대한 우려가 지금 왕왕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쏠림이 나오게다 보면 전반적인 에너지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투자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지고 점점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지게 마련인데요. 최근에 생각보다 경기에 대한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서 이번에 세계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제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는 또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좀 장기 성장 테마들의 어떤 분할 매수 접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좀 유의를 하셔서 너무 이제 거치식으로 한 번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드리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연내 어떤 긴축 정책 종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서 인컴 소득원을 확보하시는 거는 당연히 여전히 좋아 보이고 사실 소비 시장의 어떤 향방 자체가 좀 트렌드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제 뭐 럭셔리나 이런 상품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경기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 쪽에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내년에 어떤 미국 대선과 관련한 어떤 헬스케어 업종의 어떤 전망 변화라든지 이런 섹터 간의 어떤 손바뀜이 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섹터 로테이션을 좀 안정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ETF들, 다양한 ETF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시장을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그 보유 기간을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이나 뭐 이제 순매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주로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특정 상품들, 뭐 장기 채권이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좀 파킹형 상품 중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예. 뭐 예금의 대응품으로 이제 좀 언급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 보유하고 계시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특정 섹터가 많이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사실 ETF보다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특정 분야에 좀 특화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업종에 내가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예.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한쪽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보다는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를 활용해 보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ETF라는 것이 주식의 변동성과 어떤 채권의 안정성, 뭐 이렇게 변동성과 안정성을 같이 갖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포트폴리오에서 꼭 집어넣어야 될 그런 이 투자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KB자산운용 ETF 사업팀의 이수진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